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새벽에 날에 살짝 기온이 내려가는 모습, 어제는 참 더웠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트럼프 발작이다. 네, 발작. 네, 뭔가 정말 오럴 리스크 플러스 개인적인 어떤 아집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나오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된 사회로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트럼프 발작이 시장을 짓눌렀다. 여기에 이제 전쟁이 파웰까지 해임까지도 들어가면서 전쟁 양상이 확대되는 모습. 어떻게 하면 파월을 자를 수 있을까? 뭐 과거 선례까지 연구한다는 소식이 들을 정도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 미국 정부 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을 보면서 미국 정치의 신뢰 문제다, 트러스트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굉장히 감성적인 문제인데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이제 한 제국을 이루는 두 개의 균형인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한 균열, 파괴 이런 것들이 시장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이 대표적인 게 달러 인덱스가 100이 깨지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는 공포로 몰아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신뢰의 문제, 달러의 신뢰에 대한 문제, 미 국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은 네, 트럼프의 워럴 리스크에 달려있다. 트럼프 정부의 그냥 미국스럽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모습, 준비되지 않는 모습에 이제 경악을 하는 거죠. 글로벌 시장은. 따라서 오늘은 비미국 국가들의 선전 여부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무엇을 사서 많이 먹는 시장보다는 지키고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러한 머리가 아픈 화요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2.48, 나스닥 마이너스 2.55, S&P 500 마이너스 2.36 가다가 막판에 살짝 들어 올렸죠. 네,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막판에 좀 들어 올리는 것은 악재 속에서 그나마 다행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주요 내용들 한번 봅시다. 뉴욕 증시 장중에 테슬라 주가가 출렁출렁했죠. 네, 트럼프 쇼크 속에서 미국 증시는 투매 양상이 나타났다. 투매 양상. 곤두박질.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번 주 실적 오늘 저녁에 나오죠. 머스크의 백악관 역할 변화 여부도 촉각이다. 테슬라 저가 모델 출시 시기도 지연됐다. 이러면서 테슬라가 가장 먼저 하락의 선두주자가 돼가고 있는 거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파웰과 트럼프의 전쟁인데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림자 연준 의장을 만들어 놓겠다. 트럼프가 파웰을 해임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 경제팀이 연준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남는다. 이 가운데 트럼프 이너서클에서 논의된 바가는 그림자 연준 의장을 내세워 파월의 발언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파월의 후임으로 유력하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인물을 내세워 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통해 내년 5월 파월 임기 만료 전에 사실상 연준 통화정책 행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이 그림자 연준 의장이 공개적으로 파월의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하고 이를 통해 연준 의장의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훼손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죠. 또 내년 5월 의장이 교체되면 지금의 통화정책 궤도가 수정될 것임을 시사해 연준 통화정책의 시장 방향성을, 시장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전략. 그러나 이런 경우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뒤흔들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신뢰의 문제, 트러스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만 트럼프 저 인간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트러스트, 달러의 신뢰, 미국 국채의 신뢰가 무너지는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 트럼프 연준 독립성을 위협했다. 달러 인덱스 3년 만에 최저. 엔화는 7개월 내 최고를 경신했다. 엔화는 강세. 금값이 3,4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죠. 골만삭스 내년엔 4,000달러까지 간다. 골만삭스가 항상 이렇게 예측하면 간 적은 없죠. 네. 올가 S&P 500 이익 성장 전망 11.4%에서 6.9%로 하향 전망을 했다. 기업의 이익 실적도 깎이는 모습.
웰스파고 아마존의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일시 중단을 했다. 비용을 아끼는 거죠. 네. 트럼프, 월마트, 타겟, 홈디포 등 소매 업체와 회동할 예정이다. 젠슨왕 일본 총리와 회동을 했다. 일본 AI 수요를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력 인프라 구축. 이런 것 때문에 전력기기 이런 거 사면은 또 물리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 인도를 방문해서 무역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인사를 했다는 거죠. 네. 뭔가 중국을 대신할 인도, 한국, 대만, 독일 이런 국가들을 살려놓지 않으면 상당히 중국에서 오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따라서 벤스가 인도에 간 것은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사실 인도의 제조 능력과 가격인데, 제조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죠. 가격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인도가 이러한 글로벌 중국이 하지 못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집어 보면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요원들이 멤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뭔가 불안하고 뭔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미국 주식시장에 투영이 되면서 투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봅시다. 오늘 가장 문제가 된 게 달러 인덱스였죠. 달러 인덱스가 98.11. 와우. 드디어 100이 무너지는 모습. 이미 무너졌죠. 근데 98까지 내려오는 달러 초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원화도 1,400원대가 거의 무너질 듯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아주 강하죠. 일본이 먼저 강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화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돌아서는데도 외국인 자금이 어제도 2천억 넘게 파는 모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000억 넘게 파는 모습, 왜 이럴까? 즉 외국인들의 지금 시각은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원화 매품 먹는 게 아니라 관세 정정에서 중국이 당할 피해,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을 일단 팔고 떠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세 전쟁의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이게 더 큰 문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762%, 3.4bp. 단기금리는 트럼프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니까 단기금리는 내려가는데, 국제 10년짜리 금리는 4.408, 8.1bp나 상승하는 모습. 가장 X 같은 케이스가 미국 국채금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단기금리는 하락하는 모습. 바닥을 치고 올라온 WTI는 62.78로 1.92%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은 3,433달러. 와우. 네, 금은 3,437.9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제가 4시에 일어났을 때는 7%였네요. 지금 마이너스 5.76으로 하락을 했네요. 227달러. 200달러가 한 번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미적미적 들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한데, 일단은 방법은 없죠. 좀 지켜봅시다. 네, 앨런 머스크가 도지에서 나올 것 같아요. 나와서 사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00달러까지 반등하면 그때 파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FSD고 뭐고 이제는 좀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엔비디아 마이너스 4.51. 와, 100달러가 깨졌습니다. 96달러까지 하락한 엔비디아. 젠슨왕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행보를 보이죠. 중국을 바로 왜 갔는지, 중국의 정치 지도자를 만났는데 가죽 재킷을 버리고 양복을 입었다는 것은 시진핑을 만났다는 확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미국의 특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사 역할을 하고 미국의 생각을 중국 정부 관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함부로 막 움직일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1.97, 팔란티안 마이너스 3.28, 90달러가 무너질까 말까네요.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3.39, 일라인릴리 마이너스 2.61, 818달러, 브로드컴 마이너스 2.82, 166달러, 마이크론 마이너스 2.99%, 6.66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TSMC 마이너스 2.55, 147달러. 비트코인 오늘 상승했네요. 2.44% 상승, 87,177달러. 시장이 힘들고 외롭고 뭔가 플라이트 퀄리티로 갈 때 금과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모습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상호 관세 충격 이후 글로벌 시장에 나타난 뜻밖의 현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 건데, 첫 번째, 달러가 초약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달러와 초약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글로벌 자금의 셀 US 현상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호관세 충격이 한편으로 미국 재정수지 적자 리스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것도 달러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밖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소위 마러라고의 합의, 이러한 것에 대한 리스크 및 트럼프 파월 간의 마찰 등도 달러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약세 재료 등이 당분간 해소되기가 쉽지 않아서 달러 약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는 모습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달러 약세는 해서 미국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미국의 대형 우량주들이 박살나는 모습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연초 1월 1일부터 4월 16일간 기간 달러와 지수 등락률 비율을 보면 올해가 제일 아주 크게 나타나죠. 95년에 7.9%가 마이너스 7.9%가 나타난 케이스 됐는데 올해는 8.4%로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1기 때보다 2기 때 달러 약세가 아주 급격하게 내려오는 모습, 1기 때보다도 더 뭔가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가장 먼저 약세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호관세 전쟁 중에서 뜻밖의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 상호관세 발표 이후 통화가치 변동률까지 감안한 주가 등락률을 보면 아시아 증시 중 한국을 포함해서 일부 국가 증시가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증시가 올해 선전하는 모습은 그동안 너무 빠진 것도 있지만 한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지금 가는 모습이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부 아시아 국가,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안정 회복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상호관세 풍성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을 쪼이니까 다른 쪽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사실상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을 대신해 아시아 일부 국가와 멕시코 및 캐나다 등이 중국의 대미 수출 대치 국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는데 또 이런 해석이 맞냐, 또 이런 것도 또 의문은 있지만 일단은 주가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중국을 대체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 주식 측면에서. 세 번째는 금 등 실물자산 가격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죠. 구리 가격까지 상승하는 모습. 금을 포함한 실물자산 가격 강세에도 예상 밖의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물자산 가격의 강세 배경에는 달러와 초약세, 미국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따른 실물자산 선호 강화, 그리고 난 US 국가들의 재정 통화 정책 강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의 기대감으로 실물자산, 구리와 그 다음에 금 같은 가격들이 상승하는 모습, 상당히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금속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인 리튬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건 또 예외적인 모습도 있더라. 네 번째, 상호관세 전쟁 속에 나타난 의외의 시장 반응은 미국과 난 US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강화되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난 US 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여파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지만 유로 등 여타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및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죠. 특히 중국 이해 지역에서 디플레이션 압력 수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쉬운 이야기죠. 중국이 미국에 맡겨서 물건을 못 팔면 싼 가격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남미나 다른 쪽으로 밀어낸다는 거죠. 미국 수출이 맞출 경우 미국 이해 지역의 저가 수출 공세로 디플레이션의 전이,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고 내려오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지 참 막막하지만 결론 봅시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죠.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모든 원인이 트럼프 자신의 고집과 아집인 관계로 반등이 그리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제 트럼프의 간섭이 파월을 밀어내는 데까지 끼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소프트 파워, 어떤 경제정책과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트러스트가 뭉개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미국이란 제국을 운영하는데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도 필요하지만 믿음과 신뢰라는 소프트 파워도 필요하죠. 네, 이게 현재 기축통화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 기축통화의 스크래치가 난다면 글로벌 시장의 안정을 찾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다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하락하면 비미국 국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이런 구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네. 따라서 오늘 그렇게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오전에 좀 두들겨 맞을 수 있지만 오후에는 또 올라와서 보합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미국 대 비미국의 구도가 오늘도 이어질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제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이재명 정책주, 기타 수출 강세주인 반도체 등이 나름 선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렇게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호재성 발언이 있어서 갑자기 반등으로 크게 몰고 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침착한 대응이 당연히 필요하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한미 무역협상이 지향된 그 내용, 그리고 미 정부 내에 이런 위기인식을 인지하고 어떤 호재성 발언을 해줄지, 어떤 긍정적 에너지를 줄 것인지를 좀 파악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여전히 산다면 바이오 삼총사인 ABL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지랩, 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또 LNG 수혜주는 또 나타날 것 같아요. 이런 종목. 반면 이재명 수혜주는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올라올 때 이익 실현 전략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즐겁지 않은 화요일이지만 즐겁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검증되지 않는 상호관세라는 전략, 그리고 과거의 80년대, 90년대와 다른 너무나 글로벌 시장이 서로 섬섬옥수처럼 세밀하게 그물처럼 엮여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일반적인 그런 관세 전략이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경제 리더자들의 미스 판단력,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죠. 당분간 침체는 한두 번 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바닥에는 다 왔다 간다, 온 것 같다. 이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들이 해부작거리면 자기들도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자정 능력과 복원 능력. 트럼프가 의외로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시장은 모두 트럼프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때리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선거 때 보지 않았습니까? 해리스와 트럼프, 해리스가 이긴다고 저도 믿었는데 나중에 결국 트럼프가 이기잖아요. 현지 상황과 여기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지금 트럼프 나가라고 데모하는 사람은 전부 민주당 계열이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가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빨리 자정 능력, 밸런스를 찾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한국 신문 기사에 명을 내지 마라.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싫어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제가 원하는 리더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합시다. 한국 주식시장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